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이 5년의 설계도 역할을 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5월 17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60일 동안 이 연구에서 내놓은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전남, 현안 사업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앞으로 기대감도 높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0일 동안 정말 쉼없이 이렇게 달려오셨는데요. 참 바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렇죠. 정부는 이미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5월 10일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정부는 벌써 출범을 했는데 과거 인수위는 정부 출범 전에 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정리하는 그런 일이었다면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정부와 같이 가면서 5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정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시간을 길게 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휴일 없이 밤낮 없이 일을 했는데 함께 하신 분들이 이제 정말로 좀 뭐랄까 당에서 오신 분, 또 정부에서 오신 분, 또 각계 학계 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인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로 절실하게 문재인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야 그래야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일을 해왔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네. 2달이라 그러는데 한 2년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만큼 굉장히 시간을 밀도 있게 일을 했다. 밀도 있게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셨다는 이야기신데요. 네, 네, 이번에 네. 그럼 발표하게 된 이 100대 국정 과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우선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가 발표한 공약이 201개입니다. 네. 그리고 내 삶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해서 직접 공약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때그때 후보가 발표한 그런 정책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광화문 1번가라고 해서 그 광화문에 이제 설치된 그런 장소에서 국민 제안을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 일부 또 정부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100대 국정과제를 이렇게 추렸는데 네. 사실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세부 실천 과제까지를 보면은 한 480개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과 정부, 학계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500여 차례 그 보고와 토의를 네. 거쳐서 정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미 그 부위원장으로 위원장은 김진표 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이 김태년 당 정책위 의장, 네. 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그래서 당과 정부와 청와대의 네. 정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시로 당정청 협의가 가능했다. 상시적 네. 협의가 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각 정당이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네. 과제에 반영했다는 것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야당의 입장이나 야당의 주장들도 수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를 이제 구체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법으로 만들어야 뒷받침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야당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할 토대를 이미 네.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00여 차례 회의를 하셨다는 60일간 그 대단한 그렇게 쉼없이 달려오셨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네. 480여 개나 되는 것을 다 구구절절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주요 내용, 그 포인트, 방향성을 짧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번 국정 과제 어떤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첫째 비전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네, 예, 사실은 이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지난해 그 모든 국민들이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드신 국민이나 집안에서 마음속에 촛불을 드신 국민이나 거의 저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달라. 내가 더 이상 어떤 객체, 그냥 통치 대상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이제. 네, 난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싶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내가 직접 다 관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신 겁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각종 민주적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러니까 권력기관을 개혁한다든지 네.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위해서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든지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는데요.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네. 몇몇 잘 사는 사람, 아주 정말로 대재벌의 그 가족들이라든지 정말로 초고소득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네. 100% 대한민국 국민이 다 고르게 당당하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내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경제 민주화도 들어가고 네. 조세의 정의, 공평 과세, 그다음에 지역의 균형 발전 네.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그 드러난 가치만으로 설명을 해도 무슨 이제 좀 와 닿으실 텐데요. 네. 이 지금까지의 정치, 제가 좀 정치에 내가 주인인 나라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정치는 참 유권자들이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네. 디지털 혁명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건데요. 이 언제든지 문자를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지역의 정치인에게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정부에도 자기 의견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수단이 바뀜으로써 이제 내용까지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을 이 고려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네.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이제 됐다는 의원님 겁니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 네. 수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인 것, 정치적으로 이 기울어진 시스템들을 평평하게 정의롭게 다시 구분 것들을 펴는 작업들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딱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최우선 과제로 이 적폐청산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게 사실 맨 앞에 제 나와서 최우선 과제로 이해들을 네.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네. 이미 국정원에서는 과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어떤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네. 각 기관 내에서 이제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적폐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네. 이 적폐라는 게 정말 해방 이후 아니면 그 전에 일제시대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쌓여왔을 수도 있는 일들도 있거든요. 네. 이것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동체의 기반, 사회 통합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 개개인의 삶과 행복을 네. 망가뜨리는 거예요. 갉아먹은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네. 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이번 정부의 어떤 책무인데요. 5년 동안에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은데 그만큼 국민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조용히 앉아서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건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바꾸지 않을 때는 질책을 하는 겁니다. 네. 왜 국민들이 독한 마음으로 탄핵을 결심했습니까? 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거꾸로 갔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네. 하고 탄핵을 한 거거든요. 정말 이제는 국민들의 그 삶을 바꾸는 정치, 그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혁이 없이는 정치의 존재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런데 의원님 일부 야당에서는 이런 적폐청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정정국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려는 뭐 문재인 정부의 의도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하는 시각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저는 그건 피해 의식이거나 그건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그러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법을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대가 이미 21세기 디지털 혁명을 거쳐서 4차 산업혁명 시기로 넘어간다고 하는 때인데 과거의 틀 속에 여전히 갇혀 있거나
과거의 틀로 세상을 재단하거나 보려고 해서는 네.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